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천공 스승님의 법문 발췌록하고 스터디 가이드, 이걸 좀 같이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와, 정말 독특한 세계관, 메시지, 그런 걸 담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보면서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좀 일반적이진 않죠. 그렇죠. 뭐랄까, 그 삶의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해법 같은 걸 제시하는 데서 시작해서요. 네네. 그러다가 인간 존재는 뭐냐, 또 여성의 역할은 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정말 방대해요. 맞아요. 다루는 범위가 굉장히 넓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가르침 속에 나오는 핵심 용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 부모라던가 홍익 인간, 또 마음 에너지 같은 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그 맥락을 좀 명확히 파악하고, 네, 개념 정리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이 정보들 속에서 당신께서 이건 좀 중요하겠다. 혹은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하다 하는 그런 지점들을 짚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세계 자살 제로 프로젝트라는 구호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냥 마음 잘 다스려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풀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구조적인 해법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보이죠. 자,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눈에 계속 들어오는 개념이 바로 사회 부모인데요.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사회 부모는 뭐랄까 인생의 방향을 좀 잃어버린 젊은이들이나 네, 아니면 가정 안에서 자기 의미를 잘 못 찾는 주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요. 일종의 멘토나 후견인 같은 역할일까요? 네, 그런 느낌인데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그냥 위로만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인류 평화 운동, 구체적으로는 세계 자살 제로 프로젝트 같은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한대요. 봉사요원이나 연구원으로요. 그러니까 그냥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뭔가 역할을 부여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 지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게 단순한 정신적인 지지나 상담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듯이 사회부모는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 길,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요? 생계까지요? 네. 특히 그 지식인들,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방황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역할을 찾아주면 네. 삶의 활력을 되찾고 심지어 그 죽고 싶은 생각까지 없어진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와, 결국 핵심은 목적의식을 어떻게 찾아주고 이걸 유지시켜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목적의식 부여가 핵심 해결책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할 일을 주면 다른 생각 안 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정말 구체적인 사례도 나오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서 뭐 남편이나 자식한테 무시당한다. 이렇게 느끼는 주부들이 있다면 네. 그 관대에서 그냥 벗어나서 사회부모한테 와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상당히 적극적인 개입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현대 한국 여성이 겪는 어려움의 뿌리가 저기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좀 독특했죠. 여성이 제대로 지식을 갖출 기회가 없었고 가정에만 얽매여서 마치 노예처럼 살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요. 내 여자, 내 소유 이런 생각 자체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건 전통적인 성역혈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판이죠. 그리고 동시에 여성이 그냥 가정주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식을 쌓고 가정 밖에서 어떤 자기 주체적인 삶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성장과 자립,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표현이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네, 좀 세죠. 그만큼 기존의 어떤 억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절박함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라. 이런 촉구인 셈이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사회 문제나 개인의 역할에 대한 해법을 봤는데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바탕에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아주 독특한 설명이 깔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존재론적인 설명이 또 중요하죠. 사람이 태어날 때 영혼 신이라는 존재가 육신 속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통로가 육천육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요. 아, 육천육혈이요? 처음 듣는 표현이네요. 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울면서 몸을 떠는 현상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바로 이 영혼이 육신과 처음 결합하면서 겪는 충격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와, 정말 상상력이 풍부한 묘사 아닌가요? 그렇죠. 상당히 독특한 관점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결합 과정에서 아주 특별한 마음 에너지라는 것이 생성된다고 설명을 해요. 마음 에너지요? 네. 물질인 육신하고 비물질인 영혼. 이 이질적인 두 존재가 만나면서 일종의 스파크, 파장 이런 게 일어나고 그 결과로 6006개 파일 입자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모인 게 바로 마음 에너지다라는 거죠. 6006개 파일 입자요. 아, 이것도 숫자가 붙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마음 에너지라는 걸요. 신들이나 하느님조차 갖지 못한 오직 인간만의 고유한 힘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인간만의 힘이요? 네. 육신과 영혼의 결합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근원적인 과정에서 인간의 특별한 잠재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윤회를 거듭하면서 지식을 쌓고 성장해서 궁극적으로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아, 그럼 윤회랑도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윤회를 통해 이 마음 에너지를 바탕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윤회에 대한 설명도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던데요. 보니까 아직 배움이 더 필요한 영혼들, 이들을 소승불이나 귀신이라고 부르던데, 네, 그런 용어를 쓰죠. 이 영혼들은 계속 윤회를 반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재 인류 중에는 마지막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마지막 일생이요? 네, 전체 인구의 약 30% 정도다 이렇게 꽤 정확한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30%나요? 네. 그리고 나머지 70% 중에서는 30%는 앞으로 한 번, 40%는 두 번 정도 더 윤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류까지 해놨더라고요. 와, 정말 구체적인 분류네요. 그렇죠. 무슨 통계 자료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분류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 마지막 일생을 사는 30%의 사람들이 바로 뒤에서 이야기할 홍익인간 지도자들. 다른 말로는 대승불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그 홍익인간 지도자들이군요. 네. 이들은 이미 윤회를 통해서 충분히 배우고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영혼들이래요.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삶을 불살라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 다음에는 해탈해서 해탈. 육신이라는 껍질을 벗고 완전한 신계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계속 배우면서 윤회하는 귀신과는 존재의 목적이나 차원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그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을 좀 더 자세히 봐야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말 그대로 자신을 불살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정의돼요. 네, 아주 명확한 정의죠. 대승불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 동안 인류 전체를 위해 헌신하고 떠나야 할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이건 단순히 착하게 살거나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는 수준을 넘어서는 훨씬 크고 공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조되는 부분은 이 홍익인간 지도자로서의 사명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사람이요? 네. 한국인들을 천손, 하늘의 자손이라고 칭하면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인류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인류 공영에 기여해야 할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손, 민족의 역사적 사명. 굉장히 거창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그냥 나라 이름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지도자들을 태어나게 한 해동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죠. 해동 대한민국이요? 네. 각자의 조상어를 되새기고 탁월한 소질을 잘 개발해서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국가적, 민족적 소명의식이 정말 강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개념 구분이 나오는데요. 이타행하고 이광공익 이걸 나누더라고요. 아, 네. 그 구분도 중요하죠?
이타행은 뭐랄까 일반 백성들이 남을 돕는 착한 일을 하면서 자기 업을 녹이는 과정이다. 이런 느낌이고요. 네, 개인적인 차원의 선행이죠. 근데 이광공익은 그 차원을 넘어서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단순히 개인에게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바른 법, 그러니까 올바른 시스템과 질서를 만들어서 인리 전체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훨씬 더 거시적인 관점이네요. 개인적인 선행과 사회 시스템 개혁,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이광공익의 사명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과도 직접 연결시키고 있어요. 아, 현실과요? 어떻게 연결시키나요? 자료에서는요, 그 베이비 부머 세대하고 X세대가 그 시대에 마땅히 했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난리가 났다. 이런 비판적인 진단도 내놓고 있거든요. 아, 특정 세대에 대한 비판도 있군요. 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로 앞에서 언급된 사회부모 연구원과 함께 K글로벌 리더 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을 제시합니다. 아, 그 아카데미 이야기도 있었죠. 네, 여기가 바로 사회학, 인성교육, 지도자 교육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그럼 이 아카데미가 그 이광공익을 실현할 지도자를 키우는 곳이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제대로 공부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앞으로 인류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그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 신국을 건설할 리더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신국이요? 네, 그런 용어를 씁니다. 심지어 아카데미 초창기 기수들, 뭐 1기, 2기, 3기생들의 노력이 후배들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요. 아, 선배 기수들의 역할도 강조하고요. 네,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과 성장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휴학이나 복학 시스템도 언급된 걸 보면 꽤 구체적인 운영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듯하고요. 정말 구체적이네요. 그럼 일종의 인재 양성 시스템을 통해서 이광공익을 실현할 지도자를 키워내겠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과거 세대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해서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이런 교육 시스템과 그를 통해 배출될 리더들을 제시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오늘 천공 스승님의 법문과 관련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아, 내용이 정말 많았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한번 정리해보죠. 일단 삶의 고통, 특히 뭐 자살 충동 같은 극단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부모 시스템,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통한 목적의식 부여, 이걸 제시하고 있고, 네, 실질적인 지원과 역할 부여.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해서는 영혼신의 육신 결합, 또 마음 에너지의 생성, 그리고 그 구체적인 비율까지 제시된 윤회라는 독특한 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만의 마은 에너지와 윤회 시스템. 그리고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천손이자 홍익인간 지도자로서 단순한 이타행을 넘어선 이광공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네, 민족적 사명감 강조. 그리고 이걸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기관으로 K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게 주요 내용인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당신께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삶의 의미나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나 자신의 만족을 넘어서서 더 큰 공동체,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길과 연결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개인의 성장이 공동체 기여와 연결된다는 점이요? 네. 그리고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 즉 이타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올바르게 세우는 더 큰 책임, 이광공익에 있다는 구분이 있잖아요. 네, 그 구분요. 그건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고요. 개인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진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당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제안이네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삶에서 혹은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행동들 중에 어떤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타행에 가깝고 어떤 것이 좀 더 큰 틀인 이광공익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 네. 스스로 분류해보는 거죠. 혹은 내가 생각하는 보람 있는 일이란 과연 이 가르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경험과 이 가르침 사이의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성찰의 수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